박주현 대표입니다. 최근에 지금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가 연일 모든 언론사, 방송사, 전문가들 모두 다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들썩인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프레임이 그래요. 이 정부, 그러니까 이런 그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프레임이 이제 좀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, 대체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들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 지금 실제 거래된 가격하고 올해 내시는 보유세하고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제 주택 가격은 공정시장 가격이죠. 공정시장 가격 비율로 이제 해서 보유세, 재산세, 종부세가 이제 매겨지는데, 실제로 지금 실거래 가격하고 보유세하고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. 상당히 있고, 또 입지 지역별로 해서 가격 차가 많이 벌어지는데, 또 재밌는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이제 서울의 고가 아파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. 지금 반포, 압구정, 잠실, 마포, 성수 다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아크로 리버파크 실거래 가격이 34평인데 51억입니다. 51억인데 공시 가격이 37억. 보유세죠? 재산세 1,752만 원. 누구에게는 큰 돈이지만 가격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다. 실거래 대비 보유세 비율이 0.31%, 1%도 안 됩니다. 1%가 뭐예요? 0.5%도 안 되죠? 네, 0.5%도 안 되는 보유세 비율이에요.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근로소득 월급쟁이들은 허탈합니다. 원베일리 60억인데 50억하고 60억인데 공시 가격은 원베일리는 오히려 낮습니다. 아크로 리버파크보다. 이유는 그렇죠. 아크로 리버파크는 입주한 지가 좀 돼서 실제 23년, 24년 실거래된 가격을 일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원베일리보다는 조금 높게 지금 공시 가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보는 공시 가격 반영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. 가격은 원베일리가 10억이 비싼데 공시 가격은 원베일리가 3억 정도 작죠. 예. 실제로 근데 3억도 작긴 한데 또 보유세는 좀 더 나와요. 이런 또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보유세 비율은 반포가 약 3%대, 그다음 압구정도 비슷합니다. 압구정도 지금 원베일리나 비슷한데 통상 지금 반포하고 압구정이면 강남 대장이잖아요. 이 정도가 한 3%대, 0.3%입니다. 0.3%대로 보유세 비중이 부과되고 있다.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여기에 잠실 엘스입니다. 잠실 리센치하고 해서 대장 중에 하나인데 한 30억 정도 해요. 근데 공시 가격은 18억 정도에서 579만 원 확 떨어집니다. 반값도 안 돼요. 실제로 이제 아크로리버하고 압구정 현대죠? 한 60억의 반값인데 재산세는 실제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3분의 1밖에.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런지도 제가 조금 이따가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반포 마레프라고 그러죠. 대표적인 마포구의 대장주죠. 대장 아파트인데 21억 정도인데 실제로 공시가격 13억 정도, 보유세 287만 원. 물론 이걸 한꺼번에 내려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격 대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. 이거는 이제 0.3%대 내던 이런 강남의 대장 아파트하고 조금 다르게 0.1%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. 서울숲 트리마저입니다. 서울숲 트리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50억이면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비슷하죠. 아리파크하고 비슷한데 공시 가격은 36억 정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보유세는 한 1,000만 원이 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.
자, 이게 왜 그럴까? 왜 그럴까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아리팍, 원베일리, 압구정 현대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침대 여러분들 아시죠? 시몬스요. 시몬스 침대요. 흔들리지 않는 가격입니다. 무슨 얘기냐?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도 아닙니다. 1분기까지 금리가 갑자기 0.0%대 금리에서 3% 기준금리 3.5%까지 뛰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파란이 한번 불었어요. 우리 흔한 말로 2023년 1월 달이면 이제는 사야 되지 않아? 그랬더니 모두 공포에 질려 있을 때입니다. 무슨 얘기냐? 잠실 S가 15억대, 16억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. S 리센치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현대아파트는 왜 안 떨어졌어요? 안 파니까 안 떨어졌죠. 아리팍은 왜 안 떨어졌어요? 아리팍도 떨어지긴 했어요. 떨어지긴 했는데 얘네들처럼 반값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. 실제로 해봐야 뭐 한 10억 정도 떨어지는 한 20% 정도 이렇게 좀 20%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 얘는 40에서 50%까지 막 떨어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컸습니다. 이게 무슨 현상이냐? 자본의 또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잠실 S나 이 마레프나 이런 20억대, 30억대 실제로 투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실질 자산은 보통 한 10억에서 20억입니다. 이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출 50% 정도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세요. 실제로 10억에서 20억 정도 가지고 계신데 이 자산이 갑자기 막 5억씩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못 견디십니다. 그러시겠죠? 근데 이 지금 아리팍이나 원베일리, 뭐 압구정 현대 뭐 이런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기본 뭐 자산 100억 넘으시겠죠, 그죠? 여기서 뭐 5억, 10억 흔들린다고 해서 꿈쩍도 안 합니다. 뭐 때 되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매물이 없어요. 실제로 가격이 떨어져도. 물론 그 중에 가서 보면 아주 급매해가지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갑자기 그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신 분들이 급매로 내드신 경우는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이 지금 자산 규모에 따라서 버티는 힘도 다르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. 자산 규모 차이가 용산은 좀 급격하게 좀 벌어집니다. 같은 안에서도. 물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. 강남도 뭐 단지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뭐 대치동 쪽도 그렇고 도곡동이나 이런 쪽도 물론 자산가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그런 대단지들 그리고 또 자산가들이 많이 계신 단지들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. 어떤 충격이 왔을 때. 그런데 이런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가격 변동폭이 아주 크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때가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었잖아요. 근데 물론 그 기회를 잡는 분들만 잡습니다. 실제로. 아무리 이렇게 떨어지고 언젠가 오를 것 같아요. 될 것 같아요. 해도 또 떨어질 때는 못 잡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잘 못 하시더라고요. 이제 트리마제가 좀 특이해요. 트리마제는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트리마제는 공시 가격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평가 금액이 낮습니다. 왜? 주상복합입니다. 이제 그런 이유도 또 하나 있어요. 자,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면 실제로 지금 이제 강남 반포죠. 강남 서초 쪽은 0.3% 보유세 비율인데 내시는 분은 뭐 재산세 한번 1,500만 원, 뭐 2,0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. 물론 큰 돈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그 가격이나 또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면 이 사실 보유세 비용이 아주 낮은 것도 맞습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급여생활자가 1억을 벌었다. 이게 지금 50억에서 51억으로 올랐다고 치자고요. 50억에서 51억 올랐는데 물론 그 양도세 할 때 뭐 공제를 안 해주긴 하지만 1억이 올랐는데 실제로 1억 오른 거에서 한 20% 정도 세금
도 안 내잖아요. 그죠? 15% 정도 내시는 격이잖아요. 1억이 올랐다고 치면.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세금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. 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냉정하게 좀 우리가 상황을 좀 볼 때도 됐다라는 부분이고, 실제로 실거래가 305억이면 이게 청담동에 그 유명한 가수분이죠. 뭐 이렇게 가수분이 그쪽에 305억인데 공시지가가 뭐 106억 정도에서 정책이 못 따라가고 있다. 공시가가 초고가 주택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, 뭐 이 부분은 뭐 오늘 내일 일은 아니었고요. 계속 이런 간격이 좀 벌어졌습니다. 특히 이번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존에 이제 실거래가 비율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80% 90%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거를 일단 시행령으로 해서 47%부터 한 60%대까지 낮춰놨어요. 실제로 5월 4일인가 그럴 겁니다. 5월 초로 알고 있는데 그 5월 달에 또 지금 그 선거 전에 그것도 시행령도 1년 유예해가지고 26년 5월까지 지금 연장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면 지금 26년도죠? 6년도 공시 가격을 반영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새 정부가 결정하실 일이고 내년에 이제 연말쯤에나 그 정책 방향에 나오시겠죠?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현격히 낮다. 이거는 사실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. 물론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건 맞아요. 왜?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내 돈,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?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실제로 지금 공시 가격 보시면 알잖아. 이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아실 거고 지금 그 시세 변동률만 보셔도 이 지역들이 서초나 뭐 그 좀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, 마포까지 요즘 성동까지 그런데 그런 지역들까지 해서 다 지금 그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공시가는 계속 이렇게 그 벌어지면 이거는 개선해야죠. 정책적으로.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원베일리 지금 세금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잠깐 보여드립니다. 공시가격 27억, 실거래가 뭐 지금 그 24년도 27억이었고 25년도에 공시가가 34억이었어요. 그러면 1년 사이에 7억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. 7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40만 원 올랐습니다. 물론 저기 한 그 890만 원 내신 분도 있었으니까 뭐 1340만 원 내셨던 분이 1800만 원 내셔서 한 400만 원, 500만 원 정도 올랐다. 예, 보유세는 한 500만 원 올랐습니다. 근데 내 아파트 가격은 7억이 올랐다. 이걸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분, 이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그 갑론을박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.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 자산을 그 이렇게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산이 늘고 있잖아요. 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좀 선진국 시민답게 이제는 바꿔주실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. 왜냐하면 이거를 그 일부 분들만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거잖아요.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5,200만인데 5,200만 중에 200만도 아니고 20만도 아닙니다. 일부 한 10만도 안 되는 그런 분들만 이런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 5,190만 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지금 실거래 대비 보유세 비율이 현실적으로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? 네,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에서 물론 이쪽에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이런 언론들이 내보내는 기사도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본인들의 뭐 정치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층이 다 달라서 뭐 다들 뭐 다른 의견을 내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